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카스 한 병을 마실 때마다 그날의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팔등에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떨렸던 그 순간을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고작 바카스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그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19살이던 저는 북한 드라마에서 우연히 본 장면 하나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60 넘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작은 갈색 병을 벌컥 들이키고는 하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때부터 바카스라는 그 신비로운 음료가 도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호기심이 결국 저를 두만강까지 이끌었고 중국을 거쳐 이 자유로운 땅까지 오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바카스를 마셨을 때 느낀 건 실망이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온 맛이라기엔 너무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셔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신 바카스 한 모금. 그 순간 제 팔등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드디어 깨달았죠.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는 걸요. 모든 게 그해 겨울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그 아저씨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작은 갈색 병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북한 처녀였어요. 아바이는 평양의 한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어마이는 동네 협동농장에서 부기를 맡고 계셨죠.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배고픈 일은 드물었고, 겨울에도 방에 불을 때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김일성 종합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집안 성분도 괜찮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노동봉사를 나갔죠. 저녁에는 총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일상이 지겹기도 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네 친구 옥순이가 몰래 제게 다가와서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명희야,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올래? 재미난 거 보여줄 게 있어. 옥순이네 집은 저희 집에서 골목 하나 건너편이었어요. 그 집 아버지가 무용일을 하셔서 가끔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옥순이네 집 안방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조선중앙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더 선명하고 색깔도 훨씬 화려한 방송이 틀어져 있었어요.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볼륨을 낮추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남조선 드라마야. 아버지가 중국에서 몰래 구해온 거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조선 것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옷차림도 말투도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면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는데 일터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온 것 같았어요. 그 아저씨가 작은 갈색 병을 하나 꺼내더니 뚜껑을 따서 한 번에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시원한 듯 소리를 내더군요. 저게 뭐야?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바카스래. 남조선 사람들이 피곤할 때 마시는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바카스.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하루의 모든 피로가 그 작은 병 하나로 다 씻겨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갈색 병이 떠올랐어요. 바카스라는 그 신기한 음료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상상해봤습니다.
달콤할까? 쓸까?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맛있게 마실까?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해졌습니다. 학습을 할 때도 노동봉사를 할 때도 자꾸 그 바카스가 생각났어요. 특히 어른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도 저 바카스라는 걸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희야, 요새 너 왜 그래?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남조선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길을 걸을 때도 혹시 어디선가 그런 갈색 병을 볼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밤에는 꿈에서도 바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 갈색 병을 들고 마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혼자 중얼거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얼른 입을 다물곤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고작 음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옥순이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명희야, 또 그 드라마 볼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또 그 바카스가 나올까봐 결국 따라갔어요. 그날은 다른 장면이었지만 역시나 바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가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옥순아, 너는 안 궁금해? 저게 어떤 맛인지. 그냥 약 아닐까? 피곤할 때 마시는 거라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약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단순한 피로, 회복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바카스에 대한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카스에 대한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어떤 맛일까? 한 번만이라도 마셔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바이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요새 내가 좀 이상하다. 맨날 멍하니 있고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바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걸요. 하지만 바카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작은 갈색 병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일할 때도 학습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돌고 돌았어요. 60 넘은 아저씨가 바카스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하고 시원해하던 그 모습이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못 들었지만 점점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명희야, 너 요새 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니? 동무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바카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중 옥순이가 또 다른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회사원들이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퇴근 후에 편의점에서 바카스를 사 마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배급표가 있어야 뭐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저기서는 아무나 저런 걸 마실 수 있나 봐. 그런가 보다. 남조선은 자본주의니까. 옥순이는 별로 관심 없어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남조선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바카스만 생각했는데
점점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는 정말 자유로운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카스라는 작은 틈으로 남조선의 자유로운 세상이 자꾸 보였거든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바이가 하루 일과를 얘기하시거나 어마이가 동네 소식을 전할 때도 저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쯤 바카스를 마시고 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묘한 그리움을 느꼈어요. 명희야, 밥을 먹어야지. 왜 자꾸 한 곳만 쳐다보고 있니? 어마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바이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명희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나쁜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바이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제 마음을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바이.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 공부?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힘들어했니?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바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바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조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숨기려고 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순이네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보던 것이 발각된 거였어요. 옥순이 아버지는 끌려가셨고 옥순이와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옥순이가 저까지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옥순이는 끝까지 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바카스를 마시는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맛도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마시자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바카스를 마셔봐야 해.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카스를 마시려면 남조선에 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고작 음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바카스는 이미 제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상징이었고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탈북을 할 것인가?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바카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만나면서 탈북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바카스 때문에 탈북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곳에서는 할 수 없어.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바이는 화를 내시며 말렸습니다. 미쳤니? 여기서 얼마나 좋게 사는데 왜 목숨을 거느냐? 어마이도 울면서 만류하셨죠. 명희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바카스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바이, 어마이. 하지만 저는 꼭 가야 해요.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몰래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수소문한 끝에 한 아저씨를 소개받았어요. 키가 작고 야윈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들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카스 때문에 탈북한다고. 처음 듣는 소리네. 정말 미친 것 아니야. 저도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정말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가져본 소원이 딱 하나예요. 그 브로커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있어? 있어요. 어마이가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몰래 모아두신 돈을 훔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죽어도 내 탓하지 마. 내가 하고 싶다는 거니까. 드디어 탈북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들이 눈치채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바카스를 마실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하지만 바카스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 갈색병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약간의 돈 그리고 어마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바카스를 마시고 나면 꼭 다시 올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약속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브로커 아저씨와 만난 곳은 두만강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탈북자 2명을 더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는데 둘 다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너는 왜 가려고 하니?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바카스를 마셔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보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하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처자네. 하지만 뭐 이유야 어쨌든.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밤 12시가 넘어서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강폭이 좁았지만 물살이 거세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겨울이어서 물이 얼어 있었어요. 조심해. 얼음이 얇은 데가 있어서 빠질 수 있어. 브로커 아저씨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살아야 해. 속으로 되뇌며 조심조심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를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 한복판쯤 왔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병이다. 엎드려. 브로커의 급한 목소리에 우리는 모두 엎드렸어요. 차가운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누우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있는 곳을 비춰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 바카스야, 제발 나를 도와줘.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바카스에게 빌다니 우스꽝스럽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다행히 경비병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국에 갈 때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브로커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더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숨어있던 집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북한 사람들 여기 숨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급하게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지금 아니면 다 죽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총소리도 들렸어요. 진짜 총을 쏘는 건지 위험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카스를 마시려면 살아야 해. 절대 죽으면 안 돼. 그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카스라는 목표가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한참을 뛴 후에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다른 은신처였는데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숨어 지냈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그제야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바카스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위험을 이겨낼 힘을 줬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함께 탈북한 남자 중 한 명이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열이 심하게 나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었고요. 어떻게 하지?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고향이 그립다. 어마이가 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갑자기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지금쯤 부모님이 제가 없어진 걸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고작 음료 하나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카스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그 아저씨가 만족스럽게 마시던 모습이요. 그 순간의 행복한 표정이 다시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다행히 아픈 동무는 며칠 후 회복됐어요. 우리는 다시 한국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몇 주를 숨어 지낸 후 드디어 한국행 기회가 왔어요. 태국을 거쳐서 가는 루트였는데 이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여기서 붙잡히면 끝이니까 각오해. 브로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비행기를 탈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공항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드디어 바카스를 마실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이, 아바이 죄송해요. 하지만 꼭 한 번만 마셔보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바카스 거품처럼 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여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국 땅을 밟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낸 건가? 정말로 바카스를 마실 수 있는 건가?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축하드려요. 공항 직원의 말에 저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바카스를 마시기 위한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카스를 마시지는 못했어요. 먼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카스는 눈앞에 있었지만 아직 마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론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기쁨은 있었지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어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억양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많이 달랐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해요. 강냉이가 아니라 옥수수예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면 북한 말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답답한 건 아직도 바카스를 마셔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하나원 안에는 매점이 있었지만 바카스는 없었거든요. 다른 음료들은 많았지만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갈색 병은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쯤 바카스를 마실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바카스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탈북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두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카스, 그게 뭔데? 그런 것 때문에 탈북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북한에서와 똑같았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위축되고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에서 견학을 나갔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한국의 생활용품들을 구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한국 마트를 봤어요. 와, 이게 다 진짜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이었어요. 온갖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음료 코너에서 드디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카스. 그 갈색 작은 병들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꿈에서만 보던 그것들이 정말로 눈앞에 있는 거였어요. 저기 있어.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찾았거든요. 하지만 견학이라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돈을 달라기에 사달라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카스를 눈앞에 두고도 마실 수 없다니 너무 답답했어요. 언제쯤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카스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마실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하게 됐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시 거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날 짐을 정리하고 나서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드디어 바카스를 살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갈색 병들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카스 하나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바카스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음료 판매였겠지만 저에게는 꿈의 실현이었어요. 돈을 내고 바카스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로 바카스를 손에 쥐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바카스 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갈색 유리병에 붙어있는 라벨, 뚜껑의 모양,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셔볼 시간이야. 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라 그런지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마시고 나면 어떨까?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을까? 드디어 뚜껑을 땄어요.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특이한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냄새였어요. 이제다. 한 번에 쭉 들이켰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아저씨처럼요. 맛은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만큼 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았어요. 묘한 맛이었습니다. 달콤함 속에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었고 목 넘김은 부드러웠어요. 이게 바카스 맛이구나. 첫 느낌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상상했던 맛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마시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그 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바카스를 마셨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모두 비웃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탈북했다고. 정말 바보 같은 소리네. 바카스가 뭐라고 목숨을 걸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일이 생겼어요. 계산을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랐거든요.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모자라니? 아, 1,000원 정도요. 내가 내줄게. 그 아저씨는 나이가 60 정도 돼 보이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인상이 푸근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됐어. 그런데 억양이 특이하네. 혹시 북한에서 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거였죠? 네. 맞아요. 그래. 힘들었겠다. 적응하기 어렵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아저씨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 할아버지. 아저씨가 사줄게.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한국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어요. 아저씨는 커피를 시키시고 저는 주스를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뭘 하고 살았니? 학생이었어요.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 저는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도 될까? 또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아저씨의 눈빛을 보니 다를 것 같았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바카스 때문이에요. 바카스. 네. 드라마에서 봤는데 너무 마셔보고 싶어서. 아저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곧 웃으셨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아, 그래. 바카스 말이야. 다들 이상하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상할 게 뭐 있어? 나도 젊을 때 그런 적 있었거든. 네. 나도 어릴 때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초콜릿이 너무 궁금했거든. 그게 어떤 맛인지 알고 싶어서 미군 부대까지 몰래 보따리에 숨어서 따라간 적도 있어.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요. 그래서 바카스는 마셔봤니? 네. 마셔봤어요. 근데 어때? 생각했던 맛이야? 좀 달라요. 그냥 달기만 한 건 아니고.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그렇지. 바카스는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거든. 네. 잠깐만. 내가 하나 사올게.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시더니 바카스 한 병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마셔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르게요? 응. 이걸 마시는 어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저씨가 건네주신 바카스를 받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른 마음으로 마셔보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이요? 그래. 바카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왜 이걸 마시게 되는지 생각해봐.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며 뚜껑을 땄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거든. 특히 허리가 아프지. 그런데 집에 가기 전에 바카스 한 병 마시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바카스를 천천히 마셨어요. 그러니까 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달고 쓴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맛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지.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 같은 거.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른들이 바카스를 마시는 건 그냥 갈증 때문이 아니야. 힘든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거지.
그 순간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아저씨의 만족스러운 표정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맞아. 바카스 한 병에는 하루의 피곤함과 내일을 위한 희망이 들어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마시는 거야. 저는 바카스를 마저 마시며 아저씨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는 참 용감하다. 그런 작은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게 맞아. 때로는 작은 호기심이 인생을 바꾸기도 해. 너처럼 말이야.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뭘? 나도 젊을 때 그런 마음 알거든. 궁금한 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마음 말이야. 그때 갑자기 팔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의 따뜻한 말씀과 바카스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느낌이 뭐지?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그럼 제대로 느낀 거야. 바카스의 진짜 맛을. 정말 신기했어요. 똑같은 바카스인데 처음 마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어른들의 삶이 담긴 특별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어른들이 이걸 마시는지. 그렇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지. 그날 아저씨와 헤어질 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바카스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알았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름이 뭐니? 명이에요. 나는 김민수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이 동네에서 공사 일하고 있으니까. 네. 꼭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동이 가시지 않았어요. 바카스를 마실 때마다 아저씨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 그때부터 바카스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힘든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였습니다. 며칠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걸 말하면 다들 꺼려 하더라고요. 경력이 없네요. 우리는 경험자를 뽑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럴 때마다 바카스 한 병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아저씨 말씀대로 작은 위안이 됐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김민수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동네 슈퍼에서였는데 아저씨도 바카스를 사고 계셨습니다. 명희야, 어떻게 지내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가웠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카스 사러 왔구나. 이제 맛을 알겠어? 네.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마시니까 정말 달라요. 그렇지. 요새 어떻게 지내? 일자리는 구했어? 아직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저씨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젊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먹어. 아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한국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이틀 후 아저씨 댁에 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아저씨 부인분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북한에서 왔다며? 힘들었겠다. 많이 먹어. 밥상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왔어요. 북한에서는 먹기 어려웠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식탁에 바카스 2병을 올려놓으셨어요. 오늘은 바카스로 건배하자. 네. 내가 젊을 때 얘기를 해줄게. 너처럼 간절했던 적이 있었거든. 아저씨가 바카스 뚜껑을 따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12살 때였어. 우리 가족은 야반도주를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저는 바카스를 천천히 마시며 아저씨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처에 초콜릿이 떨어져 있더라고. 더러울 줄도 모르고 나도 주워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아저씨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설탕도 귀한 시절이었거든. 그런데 그 초콜릿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싶었지. 아저씨도 그랬구나. 응. 그때부터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미군 부대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몰래 나가곤 했지. 아저씨의 이야기가 저와 너무 비슷해서 놀라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초콜릿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어릴 때만큼 특별하지 않더라고. 네. 왜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초콜릿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바카스를 마시다 말고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그럼 뭐였어요? 희망이었어. 달콤한 맛이 주는 작은 희망 말이야. 어려운 와중에 중에 그런 달콤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거든. 아저씨의 말씀에 제가 왜 바카스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건가요? 그렇지. 너한테는 바카스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준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뭘 먹고 마실지도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마실 수 있어. 그게 진짜 자유인 거야.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바카스는 제게 자유의 맛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바카스를 실제로 마셔보니까 처음에는 좀 실망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렇지. 나도 초콜릿이 그랬거든. 하지만 아저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하니까 달라져요. 이제는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아저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거야. 바카스의 진짜 맛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있어. 이야기요? 응. 이걸 마시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말이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걸 마시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 말씀에 깊은 의미가 와닿았거든요. 아저씨,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그럼 제대로 느낀 거야. 정말 신기했어요. 이번엔 팔등뿐만 아니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카스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그 드라마 속 아저씨가 그렇게 만족스러워했는지. 맞아. 그분도 하루의 피로를 달래며 내일을 위한 힘을 얻고 있었던 거야. 아저씨가 자신의 바카스를 들어 올리셨어요. 건배하자. 너의 용기에. 아니에요. 아저씨의 따뜻함에 건배해요. 우리는 바카스로 건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바카스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뭘?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 바카스가 그냥 음료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카스 한 병을 또 마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달거나 쓴 게 아니라 인생의 맛이었어요. 이게 어른의 맛이구나. 북한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힘든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는 어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후로 바카스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한 병씩 마시면서 아저씨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울 때마다 바카스가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첫 출근 날 퇴근하고 나서 바카스 한 병을 마셨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때 느낀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맛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바카스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삶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여전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거든요. 회사 생활에도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말투며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동료들과도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리울 때요. 그럴 때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바카스 한 병을 사서 마셔요. 김민수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북한 출신이라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어요. 아직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그날 퇴근하고 나서 혼자 울면서 바카스를 마셨어요. 짠맛과 단맛이 섞여서 묘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나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내일은 더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카스 한 병이 주는 작은 희망이었죠. 김민수 아저씨와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해요. 아저씨도 이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거든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래요? 응. 완전히 여기 사람이야. 아저씨 말씀이 기뻤어요.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바카스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셔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날도 우리는 바카스로 건배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바카스를 마실 때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요. 특히 어마이와 아바이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어마이도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와요. 저 혼자만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카스가 위로가 돼요. 언젠가는 가족들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바카스를 마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거든요. 지난달에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가 제게 물어봤거든요. 언니는 왜 바카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마시시던데. 그때 저는 김민수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얘기를 해줬어요. 바카스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와, 진짜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마셔볼게요. 며칠 후 그 동료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말씀대로 생각하고 마시니까 정말 달라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서요. 요즘에는 바카스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요.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카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삶의 희망이 담긴 특별한 거야. 김민수 아저씨가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갔는데 한 선배가 바카스를 가져왔더라고. 오늘 정말 힘들었으니까 바카스로 마무리하자.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선배도 바카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거구나 싶어서요. 선배님도 바카스의 의미를 아시는군요. 당연하지. 이걸 모르면 직장인이 아니야. 모두들 웃었지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 땅의 어른들이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바카스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고요.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요. 바카스 때문에 탈북했다고. 처음에는 모두들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바카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바카스 한 병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은 뭘 했는지, 내일은 뭘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럴 때마다 김민수 아저씨의 말씀이 떠올라요. 때로는 작은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작 바카스 한 병이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줬어요. 요즘에는 바카스를 마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이 땅에, 저를 이해해주신 김민수 아저씨에게, 그리고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요. 고작 바카스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바카스가 제게는 전부였어요. 자유의 맛이었거든요. 바카스 한 병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바카스 한 병을 마시며 버텨요. 그럴 때마다 김민수 아저씨가 생각나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라요. 언젠가 다시 만나 뵈면 꼭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바카스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바카스를 마시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바카스를 마실 거예요.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고 내일의 희망을 주는 그 특별한 맛을 잊지 않으면서요. 바카스, 그 작은 갈색병 속에 담긴 자유와 희망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음료예요.